안녕하세요. 썸에서 결혼까지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께서 강력히 요청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이 남성분이 잘못한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어디가 얼마나 어떻게 잘못한 것인지 여러분들께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판을 봐달라는 요청입니다. 자, 그럼 구독자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6살입니다. 저는 지금 결혼 4년차 신혼이지만 이혼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니, 이혼당할 위기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억울한 마음이 자꾸 생겨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저와 아내 중 누가 잘못한 것인지 물어보고 싶은 마음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충청도 시골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큰 돈은 모으지 못하셨지만 알뜰살뜰 살림하시면서 저희 사남매 대학 공부까지 다 시키셨죠. 저는 사남매 중에 장남입니다. 고향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대학을 진학하게 되었죠. 나름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좋은 학교였고 저는 법학을 전공하였습니다. 시골 마을에서는 우리 마을에서 판검사가 나올 모양이라며 다들 한마음으로 기뻐해 주셨죠.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검사가 되고 싶은 꿈이 있어서 법대에 진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1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다녀와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는데 매학기 등록금에 생활비, 용돈, 그리고 교재비까지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부모님께 전부 의지하는 것이 불편하여 저는 틈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쉽지 일과 공부를 함께 해나가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 노력이 부족했다고 말씀하셔도 할 말은 없습니다. 일정 부분은 인정하니까요. 그런데 한번 돈 맛을 보니까 점점 더 높은 시급을 받을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찾게 되고 공부하는 시간보다 아르바이트로 돈 버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주머니에 돈이 생기니까 여자친구도 만들어서 서울 곳곳에 놀러 다니기도 하였고요. 그렇게 저희 대학 생활은 아르바이트와 연애하는 걸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정말 쏜살같이 흘러 4학년 2학기에 접어들었을 때 같은 과 친구 중에서 사법고시에 합격하는 친구들이 하나둘씩 생기더라고요. 아차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마음 잡고 공부를 하기에는 공부하는 습관을 잃어버렸고 고시 준비하는 데 필요한 돈 걱정이 또다시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취업을 했습니다. 몇 번의 도전은 있었지만 결국 대기업은 가지 못하고 그래도 탄탄하다고 생각되는 꽤 유명한 중견기업에 합격하여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던 대학 시절과는 다르게 많은 돈이 매월 꼬박꼬박 통장에 들어오더군요. 그동안 돈이 없어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한풀이 하듯이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적당히 돈을 모아 역세권의 시설 좋은 오피스텔에 월세를 내며 살았습니다. 오토바이도 사고 차도 샀습니다. 옷도 사고 비행기 타고 여행도 다녔습니다. 정말 철이 없었죠. 그렇게 하루살이 아닌 한 달살이 삶을 살며 2년 정도를 정신없이 돈을 쓰며 살았습니다. 다행히 빚을 지지는 않았지만 모으는 돈도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던 층에 못 보던 여자가 있는 겁니다. 누군가 알아봤더니 새로 들어온 계약직 직원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예쁘다는 인상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난 어느 날 제가 점심을 먹고 휴게실에 있는 얼음 정수기에서 믹스 커피를 타려고 하는데 그 여자가 밝게 웃으며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선배님, 제가 타드릴까요? 뜬금없는 호의에 왜 이러나 싶었지만 그때 그 여자를 다시 보는데 오 마이 갓. 세상에나 정말 예쁘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예쁜 여자에 대한 첫인상을 별로 안 좋게 봤을까 싶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그 여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몰래 관찰하기 시작했고 몰래 훔쳐보다 보니 상냥하고 일도 잘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점점 그 여자를 좋아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자를 좋아하는 다른 남자 직원들도 꽤 있더라고요. 우물쭈물 대다가는
기회를 놓칠 것 같아서 저는 재빠르게 그녀에게 고백을 했고, 다행히도 그녀 또한 저에게 마음이 있었는지 저희 고백을 받아줬고, 그렇게 저희는 사내 커플이 되었습니다. 1년 정도 연애를 하다 보니 그녀의 계약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계약 끝나면 어떻게 할 거야? 글쎄, 다른 곳 알아봐야지. 너 일도 잘하고 주변 평판도 좋은데 정규직으로 안 해준대? 원래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계약은 아니니까 어쩔 수 없지 뭐. 그래도 팀장님이 정규직 공고 나면 특별히 추천을 해주겠다고는 하는데 모르겠어. 진이야, 그러지 말고 이번에 진짜 제대로 좋은 곳으로 옮겨. 우리 회사가 겉보기와는 다르게 차별도 심하고 월급도 많이 안 주잖아. 내가 추천할 만한 곳이 하나 있기는 한데. 어디? 자기가 추천해주는 곳이면 믿을 수 있는 데겠지? 정규직이야? 당연하지. 정규직에다 평생 잘릴 걱정 없고 월급도 일하는 거에 비해서 꽤 좋을걸? 그래? 거기가 어딘데? 그런 데 있으면 당장 가고 싶다. 놀라지 마. 내 와이프 자리야. 뭐라고? 와이프? 지금 나랑 장난하는 거야? 아니야, 진이야. 진심이야. 나 너랑 결혼하고 싶어. 우리 결혼하자.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그렇게 저는 그녀에게 프로포즈 아닌 프로포즈를 하였고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제가 모아둔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어디서 어떻게 시작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막상 결혼이 현실로 다가오니까 앞이 캄캄해지더군요. 그래도 어찌저찌 해서 작은 빌라를 경매로 하나 사서 신혼살림을 차렸고 아내는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꿈 같은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저축을 한다든지 재테크를 한다든지 하는 것에 관심이 없었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아내가 생기고 또 자녀를 낳을 생각을 하니 예전처럼 돈을 못 쓰겠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180도 바뀐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최대한 아끼고 절약하는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다시 1년의 시간이 지나 저는 대리 진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나 이번에 대리 달잖아. 오모, 정말? 축하해. 잘 됐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 슬슬 아기 가질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당신 생각은 어때? 애기? 왜 갑자기? 뭐가 갑자기야. 결혼한 지 1년도 넘었고 하니까 그러지. 무슨 소리야? 애 하나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 돈이야 들지만 돈 든다고 애를 안 갖냐? 그리고 내가 안 버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 이번에 승진하면 연봉도 제법 오를 텐데 설마 우리가 돈 없어서 애를 못 키우겠어? 아니, 정확하게 다시 말해줄게. 난 이 빌라에서는 애 못 낳아. 아니, 안 낳을 거야. 아파트로 이사 가기 전까지는 절대 안 돼. 어떻게 빌라에서 애 낳을 생각을 해? 저는 아내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었고요. 제가 클 때만 해도 돈 없어도 결혼만 잘하고 애도 잘 낳아서 무럭무럭 잘 키우는 시대였으니까요. 옛말에 애들은 지 먹을 숟가락은 물고 태어난다는 말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 큰 돈도 없고 빌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서울 시내에 제 명의로 된 집도 있고 많지는 않지만 꼬박꼬박 월급 나오는 안정된 직장도 있는데 돈이 없어서 애를 못 낳겠다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빌라에서는 애를 못 낳겠다는 말은 더욱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내의 말도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이고 저도 이왕이면 제 아이에게 보다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하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아내의 말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부모님에게 서울 집값을 내놓으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제가 모아둔 돈이 많은 것도 아니니 제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일해서 빨리 승진하고 연봉을 높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우선 담배부터 끊었고 누구보다도 회사 일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대리, 요새 일을 정말 열심히 하는구만. 아주 보기 좋아. 아닙니다, 부장님. 결혼도 했고
대리로 승진도 했으니 책임감 있게 제 일을 하는 건데요, 뭘. 그래, 그래. 어쨌든 말이야, 이번 프로젝트도 아주 성공적으로 잘 끝냈으니 다음 프로젝트도 믿고 맡겨보겠네. 잘해봐. 고맙습니다, 부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정말 열심히 회사 일을 했습니다. 다행인지 회사 일은 제 적성에 잘 맞았고 저는 점점 능력을 인정받게 되고 인사고과 점수도 항상 최상위 등급을 받아 연봉도 빠르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회사 일을 잘한다는 것은 일을 많이 한다는 뜻이고 결국 그건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는 뜻이었습니다. 거의 매일 9시, 10시가 넘는 야근을 했었고 여기저기 회식과 약속들로 주말에도 집에 있는 시간보다 업무와 관련한 일을 하느라 집 밖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평상시 같으면 아침밥은 안 차려주더라도 거실에 나와서 남편이 출근하는 모습은 그래도 보고 있던 아내가 그날따라 안 보이는 겁니다. 여보, 여보. 저는 집안 구석구석을 다 찾아보았지만 아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젯밤에도 자정이 넘어 집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분명 아내는 침대에서 자는 것을 보았는데 아침에 보니 집안 어디에서도 아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찜찜한 마음으로 출근해서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디 간 거야? 남편 출근하는데 아침밥은 못 차려줘도 잘 다녀오라는 인사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아내한테서는 아무런 답장도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마음도 불편하여 그날은 일찍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다행히도 아내는 집에 있더군요. 어떻게 된 거야? 왜 말도 없이 아침부터 집을 나가고 하루 종일 전화도 안 받고 문자에 답장도 없는 거야? 그러자 아내는 차가운 표정으로 제게 말하더군요. 우리 이혼하자. 말은 하늘에 날벼락이 치는 것 마냥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저는 그 의미를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혼? 당신 지금 우리 이혼하자고 한 거야? 그래, 우리 이혼하자.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어. 아니, 우리가 왜 이혼을 해? 내가 당신한테 뭐 잘못한 거라도 있어? 그걸 몰라서 묻는 거야. 아니, 됐어. 됐으니까 그냥 이혼이나 하자. 저는 황당하기도 했지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혼 초기처럼 알콩달콩한 시간을 보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은 신혼이고 특별히 부부싸움을 크게 한다든지 그 흔한 고부 갈등 때문에 힘들어한 것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혼이라니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좋아. 당신이 왜 이혼하자는 건지 이유나 들어보자. 우리가 왜 이혼을 해? 내가 돈을 안 벌어왔어? 어디 가서 바람을 피웠어? 아니면 도박을 했어? 아니면 당신을 때리기라도 했어? 도대체 왜? 무슨 이유로 갑자기 이혼을 하자는 건데? 당신은 정말 몰라. 이젠 이런 생활 너무 지긋지긋해. 그래, 얘기해 줄게. 우리가 이혼해야 되는 이유는 당신 때문이야. 당신은 남편 자격이 없어. 남편 자격? 내가 뭘 어쨌다고 자격이 없다는 거야? 당신은 남편으로서 아내를 너무 외롭게 만들어. 뭐? 남편으로서 아내를 뭐? 너무 외롭게 만든다고? 그래. 당신은 집보다 회사 일이 더 중요한 사람이잖아. 아침이고 밤이고 항상 회사에만 있고 주말이라도 같이 있을래도 주말엔 항상 동호회니 세미나니 뭐니 항상 밖으로만 돌잖아.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내 생각은 해봤어. 당신은 하숙생이고 난 하숙집 아줌마야? 어이가 없네 진짜. 아니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지 정말 몰라서 그래? 당신이 아파트 안 사면 애 안 낳겠다고 그랬잖아. 서울 아파트 값이 얼만지 몰라? 아파트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부지런히 일해서 연봉 올리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잖아. 나도 힘들어. 피곤하다고. 그렇지만 당신이 원하는 아파트 사고 거기서 우리 애도 낳고 행복하게 살려고 이러고 있는데 뭐 회사밖에 모르는 남편이라 아내를 외롭게 한다고? 저는 그날 억울함과 분노에 휩싸여 처음으로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내던지고 큰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 다음 날부터 집을 나가더니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친정에 가지는 않은 것 같은데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주구장창 이혼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억울해서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매일 정신 나간 사람 마냥 넋을 놓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무얼 그리 잘못한 걸까요? 저는 결단코 아내 이외에 다른 여자를 품어본 적도 없었고 아내를 때린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회사 일을 많이 하는 워커홀릭으로 살았을 뿐입니다. 아내가 원하는 아파트를 사기 위해 힘들게 일했을 뿐인데 결과는 이혼이라니.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